네, 이어지는 순서는 입법제안 의원에게 듣는답니다. 오늘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한나라당 이혜주 의원을 만나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따라서 의료기기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혜주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법안 발의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기 회사가 1,700여 개 있습니다. 하지만 80% 이상이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하는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번에 이제 FTA가 EU하고 된다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듯이 향후 5년간 관세 철폐만 해도 1,364억이라는 적자를 더 추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관세가 철폐되면 더 많은 외국 의료기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숫자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게 우리가 후원을 해서 키워져야 될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미국이 전체 시장의 40.7%를 차지해 1위이고 일본과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1.6%로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도 투자고 또 기타 행정적인 감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정말 이 사업이 계속 지원해도 될지 또 지원을 해야 할지 하는 거를 한 5년 주기로 해서 재검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더 잘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설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그 산업을 키우는 데는 지원위원회라는 걸 둬서 누구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인증을 할 수 있는지, 인증해서 좋을지 아니면 인증을 했다가 취소해야 하는 기업인지를 잘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번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른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이 튼튼한 나라잖아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 건강권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로는 이게 외국에까지 정말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팔 수 있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IT 강국의 명예를 계속 지키면서 우리는 국가적인 경제 발전에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수술이 한창인데요. 최근엔 이렇게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로봇과 같은 의료기기의 역할과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의료기기는 현재 병원 산업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진단 및 치료에 의료기기가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환자의 그 건강 관리라든지 환자의 질병 예방 이런 데 있어서 의료기기 개념의 기구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 등 여러모로 취약한데요. 2008년 우리 의료기기 시장에서 외국산이 점유하는 비율은 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계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실정으로 국내에서의 개발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쟁력을 갖춘 IT와 화학 등의 기술을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접목한다면
의료기기 산업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무척 큽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생물산업 및 의료기기, 영상진단기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 양성과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1년 5,600억 원에서 2008년 1조 928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산업은 기계, 전기전자, 소재, 정보가 융합된 고부가 가치 미래 융합 산업입니다. 따라서 지속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성장 육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는 의료기기 산업.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그 수출 대비 의료기기의 산업이 세계 랭킹 12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서 5위까지 달성하고자 이제 나라에서 많은 정책적인 방향을 대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봐야죠. 우리나라의 그 의료 산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손재주가 좋고, 그다음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2020년 내에 우리나라가 세계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강국이 노력만 해준다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면서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서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의료 산업에서의 피해를 줄이고 또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생방송 여의도저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m가 넘는 폭설로 몸살을 앓았던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눈이 그치면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데다 중장비까지 부족해 제설 작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폭설로 마을이 고립되고 그 덕에 응급 환자 구조가 늦어지는 바람에 80대 노인이 숨지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폭설은 천재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인재일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확인, 그리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